아직까지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하는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갖다 25사라고 하는 이건 정사다, 올바른 역사라고 하는 이걸 갖다 탁 뒤집어 씌웠어요. 근데 어떻게 요사, 금사, 원사가 중국사냐는 거야. 아까 예를 들어 만약에 정통론을 가지고 얘기해서 정왕조의 것을 내가 어떻게 이어받아는 그 이제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중화민국 얘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얘기하면서 청조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청나라를 이어받았다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25사를 갖다 놓고 자기들이 갖다 놓고 이건 중국의 정통 역사다. 그러면 그것이 앞에 걸 이어받고 정통이라고 하는 말은 통이라는 건 이어받는다. 신류가 이어받는다는 말이에요.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 그건 제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 저기라면 저기 남송 시대에 말하면 찌그러진 시대죠. 말하면 금나라에 의해서 찌그러진 남송 시대에 살았던 주희가 주자학이라고 하는 유학을 가지고 주자학이라고 하는 걸 해서 혈통주의로 이제 그 둔갑을 시킨 그런 데서 온 착시 현상이고 그것을 금과 옥조로 헛던 한족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빨리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거는 우리 양 교수님이 이제 책을 쓰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맛을 좀 보여드리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황하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황하문화는 지금부터 AD 2000년 정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면요. 여기에 북방문화는요. 그보다 약 1000년 내지 2000년 정도 앞서는 고고학적 문화가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건 북방문화거든요. 그 다음에 북방 이건 황하문화. 중국이 중심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황하문화의 민족이고 뭐 황하문화가 사방으로 퍼졌다고 얘는 황하문화는 북방문화에 대해서 자 연도 지금 보시면 한 1000년 내지 2000년 정도 그 북방에 다시 말하면 황하 이북에 지금 몽골이나 내몽골이라든가 오르스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 실크로드 쪽으로 가는 쪽에 문명이라는 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스타일 문명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계속해서 문명인데 중국이 중국 문명이 돼서 밖으로 퍼져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세계사의 문화의 전파에 있어서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황하문명이 중심이 돼서 밖으로 뻗어나갔다고 하는 얘기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뭐 홍산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홍산문화가 BC 4700년에서 2900년까지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황하문명은 BC 기껏 올라가야 2000년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황하문화가 어떻게 올라가서 홍산문화가 될 수 있느냐는 현재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사에 대한 말하면 시각이랄까 이런 것을 조금 이제 달리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건 제가 중국사, 동양사를 공부하는 게 제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나이 먹어서 반성하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근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의 중국 사람이 만드는 25사람하고 그다음에 유학이라고 유학적 역사관하고 이것을 말하면 교육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시 현상을 가지고 비판 못한 거. 또 하나는 중국 자료가 한자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 한자로 되어 있는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쪽 유목민족 쪽에는 기록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자 문화의 기록만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착시 현상을 이제 가져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간단한 그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하나하나 따져가보면은 상당히 그 이제 논리적으로 뭐 이제 좀 허점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전체적인 시각으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아니.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고 예. 조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줘 설명해줄 잡식공감은 구름처럼 싹 흘러갔다가 지나가 버렸는데 다음번 한 번 더 그것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드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 역사는 없다 이 말씀을 기존에 때려가지고 오늘 또 호기심을 가졌는데 중화 역사라는 것이 북방 문화의 그 뿌리를 해서 내려오는 남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 중원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많은 그 세계 시민들에게 중국을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 중에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중원이란 땅, 영토가 있었고 지배 민족이 항상 갑의 위치에서 있다는 자기 우월감이 있었고 그다음 세계를 지배하려는 소위 지배는 안 되지만은 그 퍼뜨리는 사상이 하나 있어 유가 사상이든 그게 중화주의로 발전돼 가지고 오늘까지 지속되는데 그것이 또 분열됐다 통합됐다 계속 반복은 하지만은 그래도 그 뿌리가 굳건해 가지고 그것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네. 질문을 몇 개 받으셔가지고 네, 같이 하시고 예, 들으시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홍탁 교수라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분이 그 역사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이제 8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학 공부를 하다가 경제학은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스트 에이시안 히스토리 라는 책을 영어로 쓰셨는데 그 책의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동아시아 역사가 또는 뭐 이 아시아 역사가 한족하고 그다음에 이슬람족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뺀 이 몽골 구라 알타족이라고 할까요? 이 세 종족 간의 갈등사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좀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예,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실크로드를 문제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아마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겁니다. 실크로드라고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뭐 이슬람 세계하고 이제 동아시아 세계하고 연결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무슨 뭐 중간에 여러 종족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흉노라든가 선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 후대로 오면 거란족이라든가 여진족이라 이런 사람들이요. 그 이제 이게 흉노하고 선비가 다른 거냐 같은 거냐. 그 다음에 선비족하고 거란족하고 여진족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문제가 뭐 계속되도 제기하는데. 그건 뭐 인류학, 문화인류학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쪽에는 없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그런 책을 가지고 보면은 이 유목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무슨 몽고족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저쪽에 가서 선비족이 되면 그냥 선비족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그 명칭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유목 북방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 흉노족 가운데 일부가 이제 선비산으로 오면 선비족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나는 선비족이니까 난 저기 여기 서울에서 선비족이니까 부산 가도 선비족이고 제주도 가도 선비족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일치가 떨어져. 이제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는데, 그건 저는 이제 문화인류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는 정도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네.
예, 강의 잘 들었는데 공 교수님 말씀이 아까 그 자율성 강조하시면서 네. 지인시황 지인나라가 그 중앙집권적 네. 그런 그 정치구조 이걸 아주 15년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지금 중앙집권적 단일제 통치구조입니다. 지금 70년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여기서 그 분열이 되느냐 향후 뭐 100년 200년 더 발전을 하느냐 이것은 뭐 야객은 뭐 논쟁의 가치가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70년을 버텼고 지금 북한 왕조도 제법 7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책을 보는 과정에 육아사상을 띄우면서 사실 황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건 육아사상이다. 실제 황권을 갖다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또 결국 법과사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치사상은 양유음법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감을 하거든요. 겉으로는 육아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과다 이건. 이래서 그 지금 오늘날의 그 공산당의 통치 구조지만은 70년 적지 않습니다. 뭐 진시황의 그 뭐 15년에 비하면은 하물며 그 모 대통령이도 피림 피궁을 하면서 피궁 양친을 했거든요. 그 결국은 역대 황제가 유지하던 양유 음법 사상이다. 그래서 그 자율성 하나만 가지고 초구적인 관점에서 민주화 하나만 가지고 이 앞으로 이 공산당 형도 체제 그 중국을 갖다가 그런 시각으로만 보는 것도 좀 이 완전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참 드네요. 예. 뭐 물론 맞아요. 이 교수님은 중국의 통치 문화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면에 아주 전문가신데 이 교수님 말씀대로 맞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현재 중국의 문제를 갖다가 자율성 제가 이제 얘기한 건 자율성을 갖다 얘기했는데요. 지금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가 사상 자유의 억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중국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집회는 안 됩니다. 양 교수님 그렇죠. 이게 이 종교적 집회도 말하면 방에 들어가서 하는 종교 집회는 괜찮지만 밖에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자신 없다고 하는 자신 없다고 중국 정부가 자신 없다고 하는 걸 갖다가 하고 그것이 말하면 그 행정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통제 방법을 이제 현재도 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상 통제라고 하는 것은 독재 권력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것이 계기가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그건 역사의 우연성이라고 봅니다. 역사의 이제 우연성과 필연성 얘기를 하는데 역사의 우연성에 어떠한 말하면 수증 휘발유 무슨 가스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증기라고 그러나? 네, 유증. 근데 그게 나와 있는 상태에 불 붙이는 게 어떤 계기가 통해서 불이 붙여지느냐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진시황이 망한 걸 얘기할 때 그건 뭐냐면 진승과 어광이 이제 군대를 가지고 너 전방에 가서 군대 수송해라. 근데 법률에 의하면 비가 와서 가지를 못해가지고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이런 상황에서 폭발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증기가 있는데 탁 된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저는 그런 얘기 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은 유증기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근에 제가 읽은 이제 책인데 이제 몽골 출신, 내몽골 출신의 공황 일학하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 독점 내가 나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엉터리한 거예요.
중국의 교육이라고 역사 교육이 저런 엉터리 교육을 내가 받았다고 책을 썼어. 물론 그 사람은 그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이 귀화했습니다. 왜? 그런 책 쓰려면 이제 중국에 못 쓰니까 그 귀화해서 써.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면 이 한족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 얘기를 한족이 중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뭐냐면 양자강 얘기가 중국의 이제 강임은 짱이라고 발음하죠. 제이 발음합니다. 짱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북쪽으로 가면 황하 이렇게 돼서 이제 남쪽으로 가면 짱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난 그 이제 언어를 그 이제 모르는데 그 사람 책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태국에 그 제이 발음이 많대요. 태국어에 맞습니까? 그래서 한족들이 거의 태국 쪽으로 밀려갔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 홍콩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객가족 얘기할 때도 지금 7천만 정도 남아 있다는데 언제 홍콩이라든가 뭐 이제 광둥성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있는 얘기하고 할 때 근데 사실은 그 뭐 참 이 교수님이 정확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그 대답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근데 다만 저는 제가 그 견해에 따라 얼마나 다른데 지금 유증이 상당히 올라와 있을 것이다. 이제 올라 있다고 보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적어도 동삼성이라든가 이제 내몽골이라든가 티베트라든가 신강이라든가 운남이라든가 최소한 이쪽은 어떠한 계기가 있으면 폭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지금도 폭발하고 하는데 그걸 갖다 이제 말하면 현재는 그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저도 뭐 앞으로 좀 생각을 좀.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저기인데 뭐 제 얘기 들어봤자 좀 뻔한 거예요.